누구보다도 당당하고 강렬한 이미지로 전성기를 누렸던 할리우드 스타. 영화 원초적 본능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샤론 스톤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그녀가 43살의 나이에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몸에 마비와 언어, 시각 장애까지 겪으며 평생 모은 전 재산까지 잃고 빈 털터리가 됐다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뇌졸중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녀는 건강했던 삶이 순식간에 흔들리던 순간을 전했는데요. 뇌졸중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꿨다는 그녀. 실제로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발병하고 6초에 1명씩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환절기, 적색경보가 켜진 뇌혈관을 사수할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찬바람이 불면 부쩍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기 마련이죠. 특히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이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이곳. 뇌혈관 치료 전문가인 신경외과 윤별이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 잘 지내셨어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여기 시술한 자리는 괜찮아요? 어때요? 붓고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그리고 살짝 부풀어 오르고 그런 부분들은요, 한 2달 뒤면 다 없어져요. 약 잘 드시면서 이제 고지혈증 수치 잘 조절하시고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머릿속에 있는 이제 혈관 부풀어 있는 병들은 다 잘 치료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앞으로 잘 추적 관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뇌혈관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 황복만 씨. 그런데 그녀의 입원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10월 29일 입원했는데 11월 달부터 머리가 한 달 동안 계속 아프더라고요. 두통인 줄 알고 그냥 있다가 자는데 기침 한두 번 나요. 그렇게 기침하고 나니까 부트고 나고 막 머리가 막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고 한 10분 정도 토했어요. 응급실 오셨을 때 처음에 CT를 촬영을 했는데 뇌출혈, 지주막과 출혈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혈관 촬영을 했더니 이렇게 혈관이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이제 터진 것으로 우리가 보고 바로 응급으로 치료를 했고요.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발생한 뇌출혈, 응급수술로 생사의 고비를 넘겼지만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뇌동맥류 내에서는 일단 차후 환자분이 컨디션을 좀 회복하면은 계획 잡고 치료를 하기로 예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번에 파열을 경험했던 분은 이게 크기가 작더라도 본인이 뇌동맥류가 파열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일상생활이 좀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혈관벽이 늘어나 부풀어 오른 상태를 뇌동맥류라고 하는데요. 언제든 터질 위험이 커 몸속 시한폭탄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터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전조 증상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뇌동맥류 중에 딱 뇌신경 근처에 생긴 동맥류들만 터지기 전에 그런 뇌신경 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뇌신경 주변에 있지 않은 뇌동맥류는 전조 증상이 사실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뇌동맥류가 터지기 전 시술을 통해 두 번째 뇌출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뇌동맥류는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병을 말합니다. 보통은 혈관이 두 갈래로 가지를 치는 그 가지의 사이에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데요.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 당연히 혈관벽이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정상 혈관에 비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피가 모이게 되고 자꾸 혈류에 의한 자극을 받게 되기 때문에 파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혈관 내 치료로 해서 안을 이렇게 채워서 코일이라는 물질로 채워서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고요. 코일 색전술을 통해 동맥혈이 더 이상 동맥류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백금 코일로 동맥류를 채우게 되는데요.
시술 후 더 이상 혈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해 신체 모든 부분을 통솔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전신으로 보내는 혈액 중 20%나 되는 양을 뇌로 보내는데요. 뇌 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혈관들이 건강해야만 신경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뇌혈관 질환이 중요한 이유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일로 인해서 뇌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뇌세포는 다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증상들이 비가역적으로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4시간 반 이전에는 이게 막혔다 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뇌 조직의 범위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혈관을 재개통을 하려는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6시간 안쪽에만 들어오면은 기계적으로 혈관 내 시술을 통해서 재개통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출혈성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는 출혈이 발생한 순간 출혈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오셔서 그 양이 더 늘기 전에 치료를 마무리하셔서 최대한 뇌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성 질환이 늘면서 뇌졸중 환자는 해마다 11에서 15만 명씩 새롭게 발생하며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졸중 환자들에게는 초기 대응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일선에서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이동환 교수. 그가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찾은 이곳. 뇌졸중 악화와 합병증 발생을 집중 관리하는 전문 치료실이라군요. 뇌졸중 환자가 입원을 하면 적극적으로 환자가 나빠지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나빠진다고 하면 다른 치료, 예를 들면 혈압을 올리는 치료를 한다든지 시술이나 수술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조기 악화라고 하거든요. 조기 신경학적 악화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뇌졸중 치료실입니다. 이곳엔 뇌졸중 환자의 맥박수와 호흡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각종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잘 훈련된 전문 간호사와 신경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 입원한 환자는 24시간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를 주시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급성기에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급격한 일교차만큼 급증하는 질환, 최근 응급실로 실려오는 급성기 혈관 질환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교차가 커지는 10월부터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전체 뇌혈관 질환 중 뇌졸중 환자 비율은 무려 68.5%에 달합니다. 이 뇌졸중 치료실에 들어가면 들어가지 않은 거에 비해서 환자의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이 방에 들어가서 입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입원하지 않은 환자분에 비해서 생존율이 유의하게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서, 만약 병실만 있다면 무조건 뇌졸중 환자들은 시간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뇌졸중 치료실에 들어가는 게 환자한테도 더 이득입니다. 이정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스텐트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뇌졸중 예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 시술 시간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고, 침 한번 해보시겠어요? 혈관 시술을 앞둔 환자, 자신에게 뇌졸중의 위험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답니다. 처음에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응급실에 갔었는데 MRI 찍어갖고 초음파 검사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발견된 것 같아요. 두통이나 이런 증상들은 없으셨어요? 그런 증상은 별로 없었어요. 생활하시는데 좀 불편하시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입원 전까지 어떤 전조 증상도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경동맥 협착은 통증은 없거든요. 경동맥의 근위부가 좁아져 있었는데 퍼센트로 치자면 한 73% 이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증상이었던 건 다른 쪽에서 피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었으나, 다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 힘들어,
굉장히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혈관이 더 넓혀졌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뇌로 보내 뇌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혈관으로 뇌로 가는 혈액의 80%가 이곳을 통하는데요. 이곳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 내경이 좁아진 상태를 경동맥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더 늦기 전 환자의 좁아진 경동맥을 넓히는 시술이 진행됩니다. 자, 오른손 주먹 한번 쳐볼게요. 왼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시술하는 거라 왼손이 힘이 빠지는지 볼 거거든요. 이것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혈관의 좁아진 부위와 기능상의 문제가 확인되면 시술에 들어가는데요. 환자분은 무증상 경동맥 협착이었는데 완전히 무증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게 반대편에도 좀 혈관이 막힌 부분이 있었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이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환자가 큰 뇌졸중을 맞을 수도 있고 결국은 여기를 넓혀줌으로써 한 번도 뇌졸중이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오지 않게끔 하는 뇌졸중이 어떻게 보면 1차 예방을 해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좁아진 혈관을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스텐트 삽입술. 풍선이 달린 관을 집어넣고 혈관을 부풀리면 혈관 내경이 넓어지는데 여기에 그물망을 고정해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걸 막아줍니다. 어제 보셨던 거 이거잖아요. 좁아져 있던 부분인데 여기 망이에요. 보이시죠? 예. 요만큼만 갖고 이제 시술을 한 건데 망 넣어놓고 이제 많이 넓어졌잖아요. 한 번만 해도 넓어졌고. 시술 전 협착으로 좁아져 있던 혈관이 시원하게 뚫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가장 흔한 뇌졸중의 원인입니다. 저희 대한뇌졸중학회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뇌졸중을 100이라고 했을 때 55% 정도가 동맥경화에 의한 뇌졸중입니다. 살다 보면 혈관이 녹이 쓰기도 하고 혈관이 찌꺼기도 생기는데 그게 뭐 혈압이나 당뇨 이런 위험 인자들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그리고 술하고 담배 같은 것이 이제 어우러졌을 때는 점점 딱딱해지는 이제 경화반이라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약을 써도 녹질 않거든요. 점점 커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혈관을 압박하게 되고 피를 차단시켜 가지고 뇌졸중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위험 요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면서 경동맥 협착이 심화되는데 문제는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대한뇌졸중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뇌졸중 환자의 67.9%가 고혈압을, 42.5%는 이상 지질 혈증을 동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뇌의 무게는 체중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뇌로 가는 혈류의 양은 전체의 20%에 달하니 그만큼 혈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혈압의 주범은 혈관 속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인데요.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약 72%는 이상 지질 혈증을 동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뇌졸중 환자가 입원 전까지 자신의 위험 인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리 알고 예방했다면 뇌졸중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뒤늦게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보시죠. 아프기 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건강한 일상의 소중함을 말이죠. 올해 63신 김명숙 씨 역시 전동 휠체어에 의지해 중년을 보내게 될 거라고는 상상치 못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일주일에 2번씩 꼭 찾는다는 곳. 천천히 그렇죠. 앉으시고 오늘 앉아서 운동 먼저 할게요. 앉으세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추워가지고 손이 뻗고 원래 추우면 몸이 이렇게 웅크러들어서 더 힘들어요. 이 손 이쪽 손 이렇게 보세요. 근데 이 손은 안 되지.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 손. 그녀는 오른쪽 편마비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우측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손가락도 펴기가 힘들고 팔이 펴지지도 않고 걸으실 때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다니는 상황이셨어요. 다행히 지금은 저희랑 같이 운동하시면서 보행도 어느 정도는 지팡이를 짚고 잘 걸을 수 있게 되시고 오른쪽에 힘도 좀 많이 길러지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릎 앞으로, 몸 앞으로. 잘했어. 아이고. 다리가 아프잖아. 이쪽 다리? 응. 지금 14년째 아픈데. 으쌰. 아이고. 잠깐 쉬고. 허리 괜찮으세요? 허리 많이 아프지. 허리 오늘도? 몸의 회복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고통. 벌써 13년째 뇌경색 후유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뇌 치료인지 몰랐지. 원감 아픈지 뭐 그런 거를 몰랐지.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복식가도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 써 있더라고. 그래서 알았지. 자신의 병이 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명숙 씨는 그 이유가 뇌경색 때문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재활치료가 늦었던 이유였죠. 11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때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아프냐 이때 11월 달에 이제 김장을 하느라고. 어느 때와 같이 김장 준비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벼락 같은 두통.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붕이라는 걸 몰랐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겪기 전까지 누가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칠 거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불편한 다리를 대신해주는 전동 휠체어 덕에 그래도 이렇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운전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 그래도 되게 조심조심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녀가 유독 조심스레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만 벌써 2번. 아픈 몸과 마음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는 날이면 명숙 씨가 들른다는 이곳. 바로 단골 반찬 가게입니다. 그런데 명숙 씨가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잊어버렸어. 생각이 없어. 아저씨. 뭐 드려요? 저거. 이거 내장탕. 내장탕? 2인분 드리면 돼요? 네. 아유 힘들어서 말도 안 나요. 네. 쌈천지 생각. 가만 있어봐. 네 말치? 아니야. 홍어 아니야. 홍어 아니고. 홍어? 아니야. 없어. 해파리 냉채? 해파리 냉채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다시 올게요. 그래. 생각이 안 나. 천천히 다녀오셨니?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탓에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늘어갑니다. 실제로 뇌졸중 발병 후 장애가 발생할 확률은 무려 32%. 1년 내 치매 발병률 또한 일반인보다 3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뇌경색 이후 많은 것이 뒤바뀐 삶. 명숙 씨 몸의 불편함보다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인지력 저하가 더욱 무섭게 느껴집니다. 전동 휠체어에서 내리는 순간 다시 불편한 몸과 마주해야 합니다. 채 10m도 되지 않는 거리, 명숙 씨에겐 천리길입니다. 더디게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허기가 몰려옵니다. 몸이 불편하다 보니 사온 음식을 꺼내 데워 먹는 일조차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끼니를 건너뛸 때도 많답니다. 불편한데 어떻게 약 먹어야 되니까 조금 생각 먹어야지. 뭘 하려다가도 깜빡하는 탓에 좁은 주방에서 앉았다 일어서길 수십 번. 겨우 차려진 밥상. 여전히 서툰 왼손 숟가락질에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꾸 이걸 뭐를 먹으면 흘리면 이쪽으로 탁 흘리니까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마저 숙제처럼 여겨지는 고단한 일상. 식사를 마친 후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오는데요. 식사 후 꼭 챙겨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두 번. 아침에 먹고 저녁에 변비약하고 내 아픈 거 하고 아이고 약을 다 해올 수가 있나. 고혈압, 고지혈증 약부터 10가지가 넘는 약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많이 힘들지. 잘 못 쓰니까 뭘 할 수가 없어. 그럼 미치겠는 거야. 근데 에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뭐 하겠어. 다들 에휴. 뭐가 가장 좀 후회스러워요? 후회하는 거 옛날부터 바닷가를 한번 가보는 거.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하다는 그녀. 뇌졸중은 명숙 씨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꿈도 바꿔놓았습니다.